여러분, 기말고사를 위한 강의 부분에 있어서 학습자 이해, 그다음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부분에 대해 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이전처럼 쭉 나열해서 많은 것들을 제시하지 않고, 시험에 내고 싶은 부분들만 간단하게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기말고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수업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 아마도 우리 게시판에 동영상 그 기말고사에 대한 강의 이 부분들은 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이전에 강의들도 떤 방식이든 공유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이전 강의를 들으시면서 또 비교하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자. 자, 먼저 왜 학습자 특성을 분석해야 되냐면 이 학습자 특성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하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수업 전략을 꾸미고 매체를 선정하고 뭐 여러 가지 평생 교육이나 학교 교육에 있어서 학습자 대상으로 하는 모든 활동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왜 학습자 특성을 해야 되냐? 이 특성 분석이 뭐냐? 학습자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발달적인 특성이나 학습 상황이나 수행 기능이나 선호 경향이나 태도 등을 이해하고 분석해야 적합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제공할 수 있다. 이러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특성, 뭐 나이, 배경, 성별, 뭐 지능 정도 어떨지, 학습 동기 이거 다 배웠죠. 스타일, 자기 주도적인 학습 수준, 그다음에 뭐 스트레스나 성격이 어떤지, 그다음에 사회적인 측면에 있어서 대인 관계는 어떤지, 의사소통이 어떤지,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 얼마나큼의 역량을 지니고 있는지, 또 문제 해결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여러분들은 판단해야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고 관련된 효과적인 홍보적인 또 여러 가지의 그 학습자를 유지할 수 있는 여러 전략들을 고려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 분석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분석을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학습자 분석에 있어서 다는 내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좀 하세요. 디지털 역량. 디지털 역량은 왜?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든 앞으로 우리가 디지털 세계 속에서 특별히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대학생이든 초중등학생이든 일반 학생이든 학원을 출석을 못하니 어떻게 온라인으로 강의하잖아요. 그럼 디지털 리터러시가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일과 여가와 참여와 사회활동과 모든 그런 개인적인 사업 활동에 있어서 과업을 수행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타인과 의사소통 협업을 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주어진 일이나 학습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협업하고 콘텐츠를 창조하고 공유하고 어떤 수집된 정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비판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나 기술이나 태도를 말한다. 지식 측면에서는 컴퓨터나 스마트 기기에 대한 이해, 소프트웨어의 이해와 활용, 그다음에 기술 측면에서는 어떤 테크놀로지 활용이나 비판적인 어떤 사고 능력, 뭐 이러한 그 테크놀로지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스킬들을 얘기하고 태도는 정보보호, 정보윤리 같은 것을 얘기한다. 이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꼭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디지털 역량에 있어서의 주요 요인들은 정보와 커뮤니케이션과 콘텐츠 창조와 안전과 문제 해결이다. 이런 얘기들은 앞에 있는 내용들을 참고를 해서 간략하게 요소들은 이런 것이다라고 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핵심 역량이에요. 핵심 역량은 우리 대학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 있어서 역량인데 역량은 뭐냐? 어떤 특정한 과제를 수행을 위해서 요구되는 인지적이고 비인지적인 능력인데 주로 탁월한 학습이나 개인적인 성공,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특성이나 이런 인지적 비인지적 능력이다. 그러나 핵심 역량은 이렇게 탁월한 성과와 성공을 확보하려고 하지만 누구나 길러야 할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능력이다.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탁월한 학습이나 성공을 갖기 위해서는 필요한 공통적인 능력이다. 핵심 구성 요소는 의사소통, 대인관계, 전공지식, 창의성, 자기주도성, 직무 소양, 국제감각,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이다. 이러한 역량들은 영역 일반인데 이것들은 어떤 분야에든 다 적용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실질적으로 어떤 분야에서든 어떠한 전문 지식이나 일반 지식을 응용하고 학습에서 창의적인 어떤 비판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어떤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다. 그런 측면에서 소프트 스킬이다. 반면에 하드 스킬은 일반적인 전공 지식, 특별한 지식, 특정한 지식을 얘기하는데 이런 핵심 역량은 일반 지식이다. 그래서 특정한 지식들을 활용해서 어떠한 문제든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다. 핵심 역량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직업 기초 능력은 NCS라 그랬어요. 그래서 핵심 역량은 일이든 생활이든 직업이든 전반적으로 필요한 능력이라면, 직업 기초 능력은 직업인들에게, 그러니까 직장인들에게 필요한 능력, 그러나 핵심 역량과 비슷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서 어떤 직종에 관계없이 공통적인 지식, 기술, 태도인데, 이거는 국가적으로 확정된 어떤 영역인데,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등 이러한 약 10가지의 능력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기초 능력은 핵심 역량과 동일하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핵심 역량, 직업 기초 능력, 디지털 역량, 이 부분들은 비슷한 맥락 속에서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능력이므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역량, 핵심 역량, 직업 기초 능력을 거의 비슷하니까 제시를 하되, 디지털 역량은 디지털 리터러시 측면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고용 가능성, 여러분들에서 다른 얘기를 하면 어떠한 고용주가 개인에 대해 고용 가능성을 평가해서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우리 직업에, 우리 직장에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런 유인가를 제공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직업세계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동시에 직업적인 측면에서 지속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 개인에게 요구되는 능력 또는 그런 가능성이다. 그래서 고용 가능성은 준비도와 고용 적합 능력인데, 고용 적합은 직업 기초 능력과 비슷하다 그랬고, 준비도는 구직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냐, 정보를 탐색하냐, 구직 기술을 어떻게 습득하냐, 구직 경력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측면에 관계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문제 해결 능력은 어떤 여기에 A라는 상태가 있고, 정상적인 어떻게 보면은 도달해야 할 어떤 목표 사이에 요 간격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상태인데 원래는 이런 상태에 도달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됐다. 그러면 요 간격이 문제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된지를 파악해서 적절한 대안을 활용해서 요 바람직한 상태로 이끌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능력이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이나 직무 상황에 여러 직면한 문제에 대한 원인과 대안을 탐색할 수 있는 그런 지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이다 했을 때, what tree, why tree, how tree, 이 세 가지의 측면에서 결국 문제 해결 능력의 절차가 제공된다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절차는 과제 인지 단계, 목표 설정 단계, 정보 수집 및 문제 탐색 단계, 문제 원인 분석 단계, 대안 탐색 및 선택 단계, 실행 계획 단계, 이런 식으로 제시를 했던 거 기억하시죠? 하나만 할게요. 학습 동기. 학습 동기는 학업 수행에 필요한 그러한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스스로 학습을 하기를 하고 노력을 기울여서 이 어려움이 있어도 끈기 있게 뭔가 지속적으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학습 동기에는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 학습 활동 자체가 좋고 이것들이 나에게 유익이 있는 그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스스로 뭔가를 학습하려고 하는 게 내재적 동기고, 이 학습을 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수단이 있어. 뭔가 보상이 따라. 또 외부에서 뭔가 이렇게 제지하고 또 이렇게 기대를 하니까 하는 게 외재적 동기야. 그래서 학습 동기 구성요는 과제 수준 선호, 자기 조절의 어떤 효능, 스스로 동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자신감이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이 하나의 학습 동기였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자 중심 수업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했었어요. 학습자들은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이 학습의 경험이, 학습의 수행 과정이 나로부터 설계하고 내가 이것들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스스로 뭔가를 배우고 자료를 수집하고 의미 있는 그런 활동들을 펼치면서 어떤 어떤 수행의 목표를 달성했을 때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또 그거에 의해서 상당한 자기의 어떤 학습의 어떤 배움의 과정을 통해서 뭔가를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노력을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다. 그래서 구성주의가 핵심적인 어떻게 보면 학습자 중심의 어떤 원리인데, 이거는 어떤 사전에 결정된 목표나 내용이나 전략을 사용하지 않고 어떤 주어진 학습 목표가 학습자의 상황이나 또 학습자의 특성이나 또 학습자들의 어떤 학습하는 속도나 정보 수집 능력에 따라서 목표도 수정이 돼야 되고, 어떤 과정, 어떤 내용이나 방법들이 약간의 그런 상황과 맥락 속에서 조절해 나가면서 한다. 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어떤 학습 활동 속에 수집되는 정보량이나 어떠한 학습 활동에 따라 가지고 내용들이 더 파생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전에 결정되는 게 의미가 없어. 파생될 수 있고 혹은 축소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어떤 협업을 통해서 또 개인적인 수행 과정을 통해 갖고 끊임없이 기존에 갖고 있는 지식에 새로운 정보들을 더해서 끊임없이 지식의 정보들이 재구성되면서 끊임없이 학습해 나간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learning by doing with others가 상당히 구성주의 입장의 핵심이다. 그래서 어떤 수업의 실제는 어떤 질문과 토론을 하고 자기 수행을 하면서 스스로 학습을 분석하고 성찰해보고 등등 해가지고 끊임없이 학습자는 개인의 성장을 추구한다. 이것들이 학습자 중심 수업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수업의 유형에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 사례 기반 학습, 토의 토론 학습, 다음에 문제 중심 학습, 액션 러닝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팀 기반 학습, 협동 학습, 상황 학습, 플립 러닝, 그다음 인지적 도제 학습,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 학습 설계 모형으로 요 5가지 단계, 요거는 시험 문제 꼭 내려고 그래요. 에디 모형에 대해서 설명하셔. 그래서 프로그램 설계에 있어서 분석, 설계, 개발, 실행, 그 다음에 평가, 요 이 5단계로 이루어지고, 분석은 주로 학습자 특성이나 교육 환경이나 상황 분석을 한다. 설계에서는 목표를 설정하고 도구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교수 매체를 선정한다. 개발은 어떤 자료나 프로그램을 실제로 개발해서 한번 파일럿 테스트를 해본다. 그래서 수정 보완한다. 실행은 개발된 거를 현장에 적용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모니터링하고 평가를 통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수정 어떤 효과성을 따져서 수정을 지속하겠다, 폐지하겠다,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게 에디 모형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시어 모형은 학습자 분석, 목표 진술, 교육 방법 및 미디어 교수화조 선택, 미디어 교수 학습 활용, 학습자 참여 요구, 그 다음에
평가와 수정이라는 이런 6단계의 어시오 모형이다. 그래서 만약에 어시오 모형 하면 요거만 잘 기록하시고, 목적은 뭐라고요? 매체 선정과 방법 및 그 자료를 개발하고 그것들 활용해서 적절한 어떤 수업의 어떤 방법, 전략, 도구들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모형이다라고 간략하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 테크놀로지. 자, 수업 과정의 내용과 방법과 전략을 선택하고 거기에 알맞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나 어플리케이션이나 소프트웨어를 적절하게 활용하면 더 수업 효과가 극대화되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라면 바로 디지털 학습 테크놀로지 리터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뿐만 아니라 이제 교사들, 특히 이제 요즘에 디지털 코로나 상황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그런 이 학습을 하잖아요. 이러닝을 하잖아요. 이랬을 때 관건이 뭐야? 이렇게 상호작용도 하고 적절한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든지 소프트웨어를 해서 아주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이것들이 아마 주어진 아마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상황에서 또 온테크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테크놀로지에서도 경험의 온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읽기 대비해서 수행인 정도가 높고 직접 체험해보고 직접 수행하는 거 가장 탁월한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Learning by teaching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스터디를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교수자가 되어갖고 가르쳐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 내가 모르는 것들을 이해하게 되니까 더 학습도 촉진되도록 모르는 내용들을 정보를 찾고 보완하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굉장히 크다. 여기 바로 이거예요. 시뮬레이션 모델 학습 체험. 다른 얘기를 하면 learning by teaching이다. 이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평가. 왜 평가를 해야 되냐면 이 평가를 통해서 프로그램 개발이나 수행이나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 과정, 절차, 또 어떤 내용, 방법, 전략, 매체 선정 이런 것들이 효과적이었다. 효율적인 것들을 선정해갖고 운영했다. 그 다음에 학습자는 얼마큼 만족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국 프로그램의 지속이나 수정 보완이나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한다. 프로그램 평가는 형성이나 과정 평가나 총괄 결과 평가로 나뉜다. 과정 형성 평가는 운영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계획이나 투입 자원이나 운영 활동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중간중간 평가해 가지고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줘서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뭐 프로그램 설계나 개발 과정에 강약점을 파악해갖고 강점은 강점대로 살리고 문제점은 보완한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이나 과정 변수들을 고려해서 가장 영향력이 미치는 거 그렇지 못한 요인들을 파악해서 절차적인 측면에 차이온다. 이 정도를 알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문제 내려는 게 형성 과정 평가와 총괄 과정 평가에 이해할 뿐만 아니라 두 가지를 비교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지금 낼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 부분들을 여러분 공부를 꼭 하셔야 돼. 총괄평가는 뭐야?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의도했던 프로그램 효과가 발생했느냐? 이런 것들의 측면을 보는데 효과성, 능률성 평가, 공정성 평가인데 효과성 평가는 과연 프로그램 목표 대비해서 도달했느냐? 이런 측면이고 능률성은 선택한 수단이나 어떤 방법이나 전략이나 매체들이 어떤 비용이나 시간 대비해 가지고 노력 대비해갖고 얼마나 능률적이냐. 공정성은 뭐야? 해당되는 프로그램의 수혜자들에게 충분한 공정하게 여러 가지 기회나 참여 기회를 줬느냐. 어떤 배분이 여러 프로그램에 적정하게 배분됐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이 능률성은 비용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비용 편의 분석 이거 자체는 굉장히 많이 어려우니까 그냥 능률성 평가는 추진 비용, 노력, 시간 등을 고려해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그런 것들을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한다.
그다음에 공정성평가는 사회 집단에게 공평하게 자원이 배분되느냐, 수요자들에게 적절한 기회나 어떤 참여뿐만 아니라 어떤 활동에 있어서 결과가 공정하게 나타났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CIPP 모형이라 했는데 상황평가, 투입평가, 과정평가, 결과평가를 통해서 뭐 한다고요? 프로그램의 운영이나 성과 개선을 위해서 적절한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해야 한 평가 모형이다. 그래서 요구 분석이나 상황 분석, CI SWOT 분석이나 스위스 분석이나 STP 분석 등이 다 상황 평가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적절한 필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또 어떤 부분이 더 투자돼야 되고 어떤 부분들은 조금 더 줄여도 되는지, 이런 투입의 측면들, 그래서 학습 환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자원이 어떻게 돼 있고 교사 측면에서 어떻게 적절한 이런 것들을 생각해. 투입평가, 과정평가는 프로그램의 회차별로 어떤 운영 과정에 있어서 절차, 또 여러 가지 내용이나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해서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켜주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고, 결과는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 실질적으로 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최종 효과는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목표, 자격증의 많은 장이 땄는지, 취업이 잘 됐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따져서 그래서 지속 폐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의사결정 정보를 주는 게 CIPP 모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도 준비하시면 여러분들 기말 시험 준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